네, 두 번째 1대1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음악 좀 줄일게요.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용산 센트럴폴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분양받으셨나봐요. 닉네임 청부님 질문이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산 효창공원 역세권 남정초등학교 인근 투룸 오피스텔 용산 센트럴폴의 분양권을 법인으로 보유 중입니다. 청파 2구역 인근이긴 합니다만 피가 500에서 300, 3000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2년 7월 입주이고 얼마 안 남았네요. 올해 법인 수익이 1,500만 원 정도로 너무 소액이라서 내년에 잔금 대출이 나올지 걱정입니다. 분양가는 5억대이고 주변 동일평형 구축 오피스텔 전세는 3억 정도이고요. 입주 시점 가까이 갔을 때 매도하는 게 나을지 어떻게든 잔금을 치고 전세를 드리거나 공실로 매도하는 것이 나을지 여쭤봅니다. 입지는 좋은데 소형 오피스텔이라서 상승 여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좀 많이들 투자자들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뭐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도 여기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서 뭐 물어봤습니다. 그때 본인도 매도할 계획을 당연히 갖고 있더라고요. 분양권 상태에서요.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고 베스트이긴 한데 그게 이제 매물이 많이 쌓여 있고 하다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지금 매도가 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또 들었고요. 일단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추후에 상승 여력이 단기간에 아주 높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두고 잔금 대출 후에 공실로 두다가 상승한 시점 혹은 또 전세를 돌려서 한 바퀴 돌리신 다음에 매도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텐데 일단 잔금 대출은 뭐 이금융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방법은 또 하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뭐 법인이 매출이 워낙 적어서 그게 고민이시라면 이제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이제 그게 고민이시면 법인을 추가로 설립을 해서 그 법인으로 분양권을 넘긴 다음에 거기서 잔금 대출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1금융권에서도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대출 상담사분들과 좀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소형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소형 오피스텔이라고 다 뭐 상승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뭐 투룸 이상은 되어야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말들을 하죠. 네, 거기는 뭐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이따 뒤에서 또 이제 원룸 오피스텔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용산 센트럴폴에는 1.5룸인가 투룸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1.5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잘 파셔야 되겠죠. 지금 다들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들도 잘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어떤 단지들은 뭐 가격도 오르고 잘 가고 있긴 하지만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는 멈춰 있는 단지들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좀 어려운 구간이니까 힘을 내시고 잘 되시길 네, 바랍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이분은 질문이 굉장히 간단 명료하세요. 네, 로기님이라는 분의 질문이고요. 지산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 업종 및 입주 시 보통 임대차 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기간은 당연히 2년이고요. 근데 뭐 작은 원룸 크기의 작은 평수는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자주 이사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산 입주 가능 업종은 제가 이제 블로그 하나를 받았는데요. 이 블로그 내용을 이따가 플루시오스 광장 링크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업종은 조금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나 하남 쪽에 한강변 쪽은 제조업 등록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한강수계 보호 때문이겠죠. 또 뭐 제한 업종은 아닌데 세입자의 사업 아이템이 뭐 인접 호실에서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것도 좀 조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그 커피 원두 제조업종 이런 건 경우에도 원두 볶는 냄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인근 그 인접 호실에서 민원이 뭐 들어올 확률이 거의 100%라고 합니다. 뭐 그래서 결국에는 대처할 수 있는 혹은 미리 이제 좀 어떻게 고민을 하셔야 하냐, 뭐 중개사무소 사장님이나 관리사무소 이런 곳에 미리 좀 확인을 하시면 좀 임차인들을 들이실 때, 임차업을 좀 들이실 때 이런 것들 스트레스를 좀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8번 질문입니다. 네, 닉네임 달재님 질문. 신림 2구역 관련 질문이네요. 20년 4월, 벌써 거의 2년이 돼가네요. 구입 당시 관리처분 인가 전이었고 구입 후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신림 2구역 매물이었고 간평 700만 원에 무허가 뚜껑 매물이셨네요. 25평형을 신청한 매물을 5억 3천에 구매했습니다. 피해를 5억 3천 정도에 구매를 하신 거네요. 근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업 진전도 없고 가격 상승도 미미하네요. 서울 진입을 꿈꾸며 구입했는데 꽤나 큰 돈이 묶여 있어서 이걸 계속 들고 가야 되나, 매도 후 다른 걸 사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입 전에 관처 전이셨고 구입 후에 관처를 받으셨으면 아마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셨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시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재개발 재건축 매수를 하실 수가 없죠. 하는 게 의미가 없죠. 물론 초기 재개발을 하셔서 뭐 이전에 파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조합원 분양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파셔야 되겠죠. 그런 리스크를 꼭 알고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아니면 뭐 관리처분 인가가 난 이후의 물건들을 매수하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지금 뭐 신림 2구역 5구 타입 25평 신청한 5구 타입 프리미엄이 여전히 5억 초중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의 사실 프리미엄 상승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재개발이라는 게 또 관리 처분 인가가 난 뒤에 한번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상태로 쭉 조용히 가는 경우가 많죠. 이주 철거 시작되고 실거주자들의 수요가 좀 붙기 시작하고 이제 가시화될 때 이때도 이제 가격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음, 이걸 지금 파셔서 다시 또 매수하고 매도하시는 과정에서 나가게 되는 출혈들이 좀 있죠. 뭐 부동산 수수료라든지 또 양도세도 뭐 거의 없을 수는 있겠지만 양도세도 있을 수 있고 취득세 또 여러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재당첨 제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따져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따져 보신 뒤에도 내가 실익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비용들을 다 제하고 과연 한 5억 원저리에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서울 재개발 중에 괜찮은 것들이 있느냐, 뭐 신림 인구역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사실 잘 없죠. 그러니까 시장의 여력이 여전히 상승 국면에 있다고 치고 모든 이제 그 외부 요인이 다 동일하다고 쳤을 때 가격 상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 철거 끝나고 착공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또 가격이 아마 또 오를 겁니다. 원래 재개발 물건이라는 게 좀 지지부진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격이 막 순식간에 또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어느 정도는 감내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꿈나무님 질문입니다.
법인이 하나 있는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1억 이하 천안에 두 개가 있는데 종부세 1230만 원 정도를 내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개인 명의도 더 이상 없고 투자를 뭘 더 어떻게 해야 할지 꼭 답변 듣고 싶습니다. 뭐 이런 고민 다들 저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는 고민이네요. 일단 종부세가 부담이시면 5월 전까지 최대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죠. 매도가 되지 않거나 어, 혹은 뭐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서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종부세를 절감하시려면 이제 법인을 하나 더 만드셔서 나머지 하나를 두 개 중에 하나를 그 법인에 새로 만든 법인에 옮겨 담으시면 법인 한 개당 종부세율이 이제 3%로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은 조금 줄겠죠. 법인 뭐 취득세라든지 설립 비용이 종부세보다 낮을 테니까요. 음, 제가 알아보니까 뭐 부동산 한 개 정도 담아놓는 건 세무사 기장 비용도 크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또 이제 추가로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면 종부세 부담이 좀 뭐 아무래도 마음을 무겁게 하셨다면 비주택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종부세 부담 관련해서는 6월 1일 이전에 매수하는 건의 경우에는 잔금을 6월 2일 이후로 잡으시고 내년 5월 말 이전에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통 계획들을 잡으시는데 그게 가장 베스트겠죠. 또 법인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타성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뭐 매수가 붙는다 혹은 좀 물이 들어왔다 소위 말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낀다면 매각을 하시고 수익을 보고 바로 또 다른 곳에 갈아타기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 1986님, 서울에 1986년에 태어나셨나 보죠? 네. 오피스텔 매도 시점과 관련된 질문이시네요. 법인으로 원룸 오피스텔 매도 시점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올 한 해 종부세에 포함 안 되는 것들의 재개발 쪽 투자로 유지해야 할지, 오피 쪽으로 추가 매수 진행해야 할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게 너무 뭐랄까 막연한 질문이네요. 레인지도 너무 넓고요. 어, 물론 종부세가 없거나 혹은 뭐 회피할 수 있거나 이런 재개발 물건 혹은 오피 뭐 근생 비주택 상품 모두 다 좋은 올해 투자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들 종부세 충격에서 아직 떠나지 못한 상황이라서 다만 뭐 재개발이냐 오피냐의 문제보다는 이제 투자하시려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어, 나는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재개발 투자를 그러면 뭐 어떤 금액을 갖고 얼마만큼의 금액을 갖고 어느 지역에 재개발 투자를 할 것이며 또 종부세를 피함하시려면 뭐 뚜껑을 살 것이냐 아니면 뭐 관처가 난 입주권을 살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을 추가 매수할 것이냐 이것도 뭐 하셔도 됩니다. 네, 하셔도 되는데 이제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상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원룸 오피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위에서 그 용산 센트럴폴의 오피스텔 질문을 보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형 오피스텔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가격 상승이 둔화된 이유는 수요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형 원룸 오피는 아무래도 임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매 수요의 그 가격 상승 요인이 조금은 동력이 덜하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가격이 아주 뭐 폭발적으로 나올 일은 없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임대료의 상승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 당연히 임대료는 당연히 오를 것이고 그만큼 또 가격도 오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에 내가 그런 고민을 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그냥 그저 오피스텔이니까 세금이 적으니까 보유세가 없으니까 뭐 갭이 없으니까 풀피니까 산다 이렇게 단순한 마음가짐으로 매수를 하실 텐데 물론 뭐 매수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거나 뒤늦게 공부하는 것들도 뭐 많은 저 포함해서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주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물건을 사실 때 살 때 그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을 했는지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투자를 하실 때 그런 고민을 꼭 한 번쯤은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 투자를 했던 경우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혹시 이제 질문 추가적으로 더 하시고 싶으실 때는 좀 디테일하게 본인의 상황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10가지 1대1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뭐 방송하는 것도 서툴기도 하고 뭐 두서없이 말하다 보니까 말이 뭐좀 헛나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감안해서 들어봐 주시고 뭐 이와 관련해서 건의하실 사항이라든지 뭐 질문을 다음에 받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하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타인의 질문을 보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 나도 혹은 이런 생각을 나는 저 답변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라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본인의 부동산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저희의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뭐 기탄 없이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휴일 보내시고 이따가 저녁에 저희 우공님의 지식산업센터 강의도 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